새벽 5시 눈을 뜹니다. 깜짝 놀라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슴을 치며 큰 숨을 쉬어봅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모텔의 형광등이 창백하게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침대 옆을 봅니다. 낯선 남자가 깊게 자고 있습니다. 회색 머리, 58세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입을 벌린 채 평온한 표정으로요. 침대를 흔들리지 않게 빠져나옵니다. 옆으로 조심스럽게 슬금슬금 이동합니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제 속옷이 보입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검은색, 새것. 제가 어제 백화점에서 산 그 속옷입니다. 한쪽은 침대 옆에, 한쪽은 침대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서둘러 벗겨낸 듯이요. 손가락으로 집어 올립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새 속옷이네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웃긴 생각이었어요. 이 상황이 다행이라니요. 생각해 봅니다. 이 나이에 속옷까지 낡아 빠졌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속옷이라도 입고 왔으니까요. 적어도 새 속옷이라도 입고 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웃긴 생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숙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침대 주변을 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그 남자의 셔츠가 침대 옆에 정렬되어 접혀 있습니다. 그 남자의 바지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신발도 정렬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신경 써서 정렬했다는 뜻이에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물잔이 있습니다. 그 옆에 흰 약이 놓여 있어요. 누군가가 신경 써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몸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신경 써서 덮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랐어요. 20년 동안의 밤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혼한 지 20년.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그들은 모두 어둠 속의 누군가였어요. 밤만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이 오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남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물을 준 남자, 약을 준 남자, 담요로 덮어준 남자.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을 봐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58세 여자. 헝클어진 머리. 지워진 화장. 눈가가 까마득합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쇄골을 만져봅니다. 빨간 자국이 있어요. 키스마크입니다. 20년 만에 받은 키스마크예요.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그리고 느껴봅니다. 누군가가 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침대로 돌아갑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저를 봐요. 그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있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이 보여요. 어제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깊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슬픈 목소리입니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느껴봅니다. 이 남자도 혼자였다는 것을, 이 남자도 오래 외로웠다는 것을. 저도 20년을 혼자였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 현석이가 저를 봅니다. 다른 눈으로요. 마치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발견한 그런 눈으로요. 배우자를 잃었어요? 네, 5년 전에. 그 대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현석이의 프로필을 떠올립니다. 어젯밤 한번 확인했던 그 글귀. 배우자를 잃고 5년을 혼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잃었다면 그 남자도 혼자였던 거예요. 저처럼요.
같은 밤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당근마켓 모임. 저는 은지의 권유로 나가게 된 모임입니다. 혼자라는 것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였어요. 이혼 20년. 외로움만 남았으니까요. 밤이 오면 천장을 바라보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현석이를 만났어요. 노래방에서 부른 그 노래. 그댈 사랑합니다. 낡은 발라드 곡이었지만 그 노래는 누군가의 절절한 외로움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눈빛이 제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알 리 없었어요. 제가 당근마켓 모임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 제가 이 남자 때문에 얼마나 아파할지, 아직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돼요. 다음 주, 당근마켓 모임에서 신임 회장과 총무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당근마켓 모임, 삼겹살집입니다. 항상 같은 장소, 약 20명의 50대 남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은지가 앉아 있어요. 은지는 3살 어리고 이 직장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지난주 현석이를 만난 뒤 일주일, 저는 휴대폰을 자주 들었습니다. 현석이의 메시지를 기다리며요. 하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당근마켓 앱에는 계속 현석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임에서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신임 회장과 총무 선출이라는 것이요. 모임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누가 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석이가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은지가 총무로 당선되어 모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석이와 은지, 둘 사이에 시선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보통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숙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당근마켓 모임 단톡방이 활발했어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회장 현석이와 총무 은지의 대화가 자주 보였어요. 회장님, 내주 회의 언제 하세요? 아, 내일 미팅 가능하세요? 총무님, 확인 부탁드려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하트 표시, 웃음 표시,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단어들. 회의라는 명목 아래 숨겨진 다른 의도들이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현석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음성이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음성이었어요. 은지 씨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죽였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아니고, 그건 당신 은지와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침묵. 길고 긴 침묵만 흘렀어요. 전화는 끝났습니다. 현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모임에서 현석이가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랑 은지 씨가 사귀고 있습니다. 모임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은지가 말했어요. 냉정하게.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요. 동숙이는 좀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요. 모임 회원들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어요. 결과는 제 강퇴였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한 줄, 그것뿐이었어요. 그토록 여러 번 함께했던 모임에서
저는 한 줄로 정의되고 버려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요. 은지의 얼굴을 봤어요. 불편해 보였어요.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총무로서의 위치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석이 때문일까요? 저는 그 삼겹살 집을 나왔어요. 강남역 야경이 보였어요. 밤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로, 뭔가에게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 모텔, 거리. 결국 저는 그 모텔로 갔어요. 혼자, 그 낡은 회색 벽돌의 모텔. 깜빡거리는 네온 사인. 계단 옆에 휴지통. 모두가 낡고 오래 보였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그 남자가 있던 자리를 만졌어요. 이미 식은 자리였어요. 침대 아래를 봤어요. 검은 새속옷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집어 올렸어요.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내가 뭐 한 거야?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모든 게 빠르게 흘렀어요. 새벽에 깨어남에서 강퇴까지. 그 사이에 펼쳐진 모든 것들,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변화, 그리고 저의 붕괴. 다음 화에서는 현석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모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 퇴출 후 3개월, 당근마켓 앱을 켰어요. 습관처럼요. 당근마켓 중년 모임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당근마켓 중년 모임 해산. 뉴스를 자세히 읽었어요. 현석이가 강제 퇴출당했다고 했어요. 반복된 악행이 이유였어요. 모임의 다른 여자들도 현석이와 만났다고 했어요. 밤마다였어요. 모임이 밝혀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석이는 반복했어요. 예쁜 여자를 고르고, 술을 권하고, 밤이 되면 모텔로 가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패턴을, 그 말씀을, 그 행동을. 다른 점이 있었다면 현석이는 처음엔 저를 안아줬어요. 물을 주고, 약을 주고, 담요로 덮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처음이었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게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숙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근마켓 모임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어요. 은지는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요. 제 친구였던 은지도 현석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자리에서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서울 강남역 중년 모임 회장, 성추행 혐의로 기소. 얼굴이 나왔어요. 현석이의 얼굴이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뉴스였어요. 한때 제 쇄골에 입을 맞춘 남자가 이제 뉴스 속의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남자는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당근마켓 앱을 켰어요. 습관처럼요. 더 이상 중년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 모임은 역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누군가는 다른 모임을 찾았고 누군가는 혼자가 되기로 했어요.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조금 늘었어요. 혼자였지만 이제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밤이 와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밤은 그냥 밤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어요. 누군가를 믿지 않으니까 배신감도 없었어요. 혼자라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이룸 오피스텔이었어요. 벽에 사진을 붙였어요. 아무 사진이 아니라 혼자인 제 사진들이었어요. 여행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거울 앞에 제 모습, 거울 앞에 섰어요. 60세가 되어가는 저를 봤어요. 주름이 더 많아졌어요. 흰머리도 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게 저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검은 새 속옷을 찾았어요. 오래 잘 보관했던 그것을 손에 들었어요. 천천히 만져봤어요. 이제 버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았어요.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어요. 손을 놓았어요.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숙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정말로요. 그 밤도 그 말도 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나만 봤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혼자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저녁이 오면 집으로 갑니다.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밤일 뿐이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요.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배신감도 없어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거짓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알아요. 그 아픔을, 그 배신감을, 그 절망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밤들을, 그 기다림을, 그 절망을.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일어서는 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숙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만난 그 남자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일 뿐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밤도 계속 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도 계속 옵니다. 혼자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58세에서 60세가 되었어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오른다는 것, 혼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두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